75살이 된 지금 난 유혹이란 것이 젊었을 때 들었던 그런 이야기와는 전혀 다르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 집 현관에 앉아 거리의 움직임과 지나가는 사람들을 지켜보며 진정한 매력은 작은 것들에 있고 삶을 통해 만드는 진실된 연결에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수영교실에서 김영희 할머니를 만났던 날이 기억납니다. 그녀는 혼자 있었고 수영장이 어디 있는지 찾느라 약간 헤매고 있었어요. 단순히 방향만 알려주는 대신 저는 그녀와 함께 가겠다고 제안했죠. 가는 길에 우리는 이탈리아 요리에 대한 사랑을 공유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파스타에 대한 간단한 대화로 시작된 것이 벌써 5년째 이어지는 우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옛날 영화에서 봤던 그런 전술들을 사용하지 않아요. 억지스러운 말투나 연습한 포즈 같은 것들 말이죠. 오늘날 제 유혹은 아파트 경비원인 박상철 씨에게 매일 아침 건네는 진심 어린 미소에 있습니다. 12살 손녀 지은이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할 때 기울이는 진정한 관심에 있죠. 제가 그녀의 과학 수업 이야기에 정말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아차릴 때 그녀가 얼마나 신이 나는지 보면 놀랍습니다. 지난주 시장에서의 아침 식사 중에 제가 수년간 지켜온 의식인데요. 옛 직장 동료인 이재호 씨를 만났어요. 날씨에 대한 피상적인 대화 대신 우리는 옛 섬유 공장에서 함께 일했던 시절의 추억을 나눴죠. 제 인생 경험이 어떻게 더 깊은 유대감을 만들어내는지 깨달았어요. 누구에게 인상을 주려 할 필요가 없죠. 제가 가진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관심을 끌어냅니다. 저는 부드러운 접촉의 힘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어요. 일요일 오후 대화 중에 여동생의 손을 잡는 것처럼요. 이는 연습된 제스처가 아니라 애정과 현존의 자연스러운 표현이죠. 당신이 그들의 삶에 진정한 관심을 보일 때 사람들이 얼마나 긍정적으로 반응하는지 보면 오늘날 제 기쁨은 다른 곳에서 옵니다. 손자 민준이에게 장기 두는 법을 가르치는 즐거움에서 옵니다. 그가 이길 때조차도 말이죠. 이제는 점점 더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 합창단에 참여하는 것에서 옵니다. 제가 뛰어난 가수여서가 아니라 전혀 아니에요. 음악이 어떻게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지 보는 것이 좋아서죠. 얼마 전 슈퍼마켓에서 한 할머니가 높은 선반의 물건을 잡으려 애쓰는 걸 봤어요. 단순히 그 물건을 집어주는 대신 그녀의 하루에 대해 물어보고 동네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죠. 그러다 보니 지역 상권이 지난 수십 년간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 즐거운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그녀는 현재 약국이 있는 자리에 예전에 있었던 오래된 빵집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키워온 관대함은 동화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누군가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어 할 때 진정으로 귀 기울여 듣는 것에 관한 거죠. 어머니의 옛날 요리법을 장작 난로로 만든 옥수수빵을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젊은 이웃들과 공유하는 것이에요. 누군가 조언을 구할 때만 조언을 하는 것, 그리고 그럴 때도 각자의 길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의 겸손함을 가지고 하는 거죠. 제가 지금 가진 자신감은 30대 때 가졌던 것과는 매우 다릅니다. 직장에서 제 가치를 증명하려고 얼마나 불안해했는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지 항상 걱정했던 게 기억나요. 이제 제 가장 좋아하는 안락 의자에 앉아 가족 앨범을 넘기며 제 얼굴의 주름 하나하나가 극복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어려운 시기도 겪었어요. 50세의 공장 자동화로 직장을 잃었을 때처럼요. 당시에는 세상의 끝 같았죠. 하지만 바로 그 경험이 저를 새롭게 만들어냈어요. 어머니께서 가르쳐주신 레시피로 집에서 만든 케이크를 팔기 시작했죠. 필요에 의해 시작된 것이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저는 시간이 남긴 흔적 너머로해서 시작된 제 과정을 제 아내 민지가 너무 일찍 떠난 후 혼자서 새 아이를 키운 남자를 봐요. 요리하는 법, 다림질하는 법, 학교 갈 때 딸들의 머리를 닦는 법을 배운 사람을 보죠. 쉽지 않았지만 매 도전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60세에 저는 다시 공부하기로 했어요. 필요해서가 아니라 즐거움을 위해서였죠. 지역 센터에서 원예 수업에 등록했어요. 거기서 이영숙 할머니를 만났는데 그녀는 제 공동 텃밭 프로젝트의 파트너가 되었어요. 그녀는 저에게 약초에 대해 가르쳐 주었고 저는 제 아버지에게 배운 퇴비 만들기에 대한 지식을 나눴죠. 예전에는 저를 두렵게 했던 기술이 이제는 제 일상의 일부가 되었어요. 손주들이 휴대폰 사용법을 가르쳐 줬고 이제는 부산에 사는 여동생과 영상통화를 해요. 처음에는 좌절스러웠어요. 얼마나 하지만 아이들의 인내심과 제 끈기 덕분에 가치 있는 결실을 맺었죠. 바로 어제 첫 온라인 쇼핑을 했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진정한 힘은 상황이나 사람들을 통제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 받아들이는 데 있다는 걸 배웠어요. 머리 염색을 그만두기로 결심한 날이 기억나요. 정말 해방감을 느꼈죠. 한때 저를 너무 신경 쓰게 했던 흰 머리카락이 이제는 제 정체성의 일부가 되었어요. 제가 가진 이야기들처럼요. 공원 체조 모임에서 저는 15명의 여성들 사이에서 유일한 남자예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중요한 건 운동하는 것, 하루를 운동과 좋은 대화로 시작하는 즐거움이었죠. 우리의 68세 강사인 박순자 선생님은 항상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데는 나이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아니요라고 말하는 법도 배웠어요. 막내 아들이 더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라고 고집부렸을 때 저는 정중하게 제가 가족을 키운 이 집에 머물고 싶다고 설명했어요. 여기서 저는 정원을 가꾸고 토요일 오후마다 친구들과 장기를 두며 민지의 기억을 모든 구석에서 살아있게 할 수 있어요. 가장 큰 깨달음 중 하나는 제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동네 청년들에게 목공 수업을 시작했죠. 그들이 나무를 예술로 변화시키는 법을 배우는 걸 보면 자부심이 넘쳐요. 15살 전구는 우리 수업이 그의 직업 선택에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어요. 그는 가구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 해요. 매주 일요일 저는 가족 점심 식사를 위해 아이들과 손주들을 모읍니다. 어머니께 배운 김치찌개를 만들면서 아이들이 마당에서 노는 걸 봐요. 이런 순간에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습니다. 더 이상 완벽한 요리를 내놓거나 집을 깨끗이 유지하는 것에 신경 쓰지 않아요. 지난주 제 큰 손녀 수진이가 늙는다는 게 어떤 건지 물어봤어요. 저는 매일이 발견의 연속이라고 대답했죠. 70세에 자전거 타는 법을 배웠다고 말해줬어요. 주말에 손주들과 함께 타고 싶어서요. 죄책감 없이 늦잠 자는 즐거움에 대해, 매일 아침 정원을 찾아오는 새들을 관찰할 시간이 있다는 행복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나이 들면서 침묵의 가치를 배웠어요. 젊었을 때 나를 사로잡았던 그 서두름이 이제는 즐거운 평온함으로 바뀌었죠. 커피 한 잔의 향을 즐기는 법을 배웠어요. 그 외에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말이에요. 새소리를 들으며 현관에서 일출을 보는 즐거움을 발견했죠. 물론 도전도 있어요. 가끔은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아프고 신문 헤드라인을 읽을 때도 안경이 필요해요. 하지만 각각의 한계는 새로운 길을 찾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더 이상 달리기를 할 수 없게 되자 수영을 발견했고, 눈이 피로해져 독서가 어려워지자 제 나이의 가장 큰 기쁨 중 하나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손주들이 옛날에는 어땠어요? 라고 물어볼 때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휴대폰 없이 살았던 시절에 대해 이야기해줘요. 밤늦게까지 거리에서 놀았던 것, 직접 장난감을 만들어가지고 놀았던 것, 라디오 드라마를 듣기 위해 모였던 것들에 대해 말이죠. 지난주에는 지역사회센터에서 연날리기 워크숍을 열었어요. 어린 시절의 일부였던 것을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가르치는 모습을 보는 것은 감동적이었어요. 8살 손자 민호는 할아버지가 연을 그렇게 높이 날릴 수 있다는 걸 믿지 못했어요. 얼마 전 오래된 가족 사진첩을 정리하다가 1970년 섬유 공장에서 일할 때의 사진을 발견했어요. 거기서 몇 시간을 보냈죠. 추억에 빠져서. 첫 상사였던 안토니오 씨가 생각났어요. 그분은 잘한 일은 칭찬이 필요 없다고 가르쳐 주셨죠. 그 공장에서 제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교훈 중 하나를 배웠어요. 1985년 우리는 중요한 납품에서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어요. 모두가 책임지기를 두려워했지만 저는 감독관에게 나아가기로 결심했죠. 놀랍게도 벌을 받는 대신 품질 관리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이끌 기회를 받았어요. 오늘날 손주들이 학교에서 실수한 것에 대해 불평할 때 이 이야기를 들려줘요. 실패가 놀라운 일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쳐요. 항상 말하죠.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성공하고자 하는 의지보다 크면 안 돼. 제 정원은 제 안식처이자 가장 큰 자랑거리예요. 각 식물마다 이야기가 있어요. 빨간 장미는 마리아가 30년 전에 심은 묘목에서 자란 거예요. 자부티카바 나무는 우리가 이 집으로 이사 왔을 때 아버지가 주신 선물이에요. 난초들은 어떤 꽃이든 피워낼 수 있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던 어머니를 각 식물에 해요. 물을 주면서 제 기억과 매일 아침 일찍 나눠요. 일어나 식물들을 돌봐요. 때로는 어제 있었던 일을 꽃들에게 이야기하거나 자식이나 손주에 대한 걱정을 나누기도 해요. 작년에는 마당의 일부를 지역사회 정원으로 바꾸기로 했어요. 이웃들을 초대해 참여하도록 했는데
놀랍게도 이 프로젝트가 세 세대를 하나로 모았어요. 클레이드 할머니는 천연 양념 레시피를 가져오고 동네 아이들은 식물의 생장 주기와 자연을 돌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배워요. 72세의 그림을 발견했어요. 모든 것은 제 손녀 베아트리즈와 광장의 미술 전시회에 갔을 때 시작됐어요. 수채화를 파는 노인이 있었는데 그가 종이에 만들어내는 색과 형태에 매료됐어요. 그 주에 바로 첫 그림 세트를 샀죠. 처음에는 제 시도가 엉망이었어요. 녹색 얼룩 같은 나무들, 비뚤어진 집들, 비율이 맞지 않는 사람들. 하지만 창작에는 뭔가 자유로운 것이 있었어요. 지금은 딸들의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작은 화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벽은 제 작품들로 가득해요. 좋은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 모두 중요해요. 각 그림은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손주들과 해변에서 본 일몰, 비 오는 날의 정원, 우리의 결혼 사진을 바탕으로 그린 마리아의 초상화, 조용한 날들의 가치를 배웠어요.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날들 말이에요. 그런 날의 삶에 대해 생각하고 일상의 작은 기적들에 감사할 시간을 찾아요. 베란다에서의 아침 식사, 일요일 신문, 오랜 친구의 뜻밖의 전화. 5년 전부터 일기를 쓰고 있어요. 그날의 사건만 기록하는 게 아니라 주로 감정, 생각, 아직 이루고 싶은 꿈들을 적어요. 이것이 제 가족에게 남기는 유산이에요. 살아온 매일이 우리 이야기의 중요한 페이지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 일기장에 바다를 처음 본 날에 대해 적었어요. 45세였고 아이들은 아직 어렸죠. 아직 마리아가 떠난 날에 대해 쓰고 그리움과 함께 살면서도 그것이 제 삶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법을 배운 것에 대해 적었어요. 은행 앱으로 송금하는 법을 배웠을 때나 마침내 할머니의 치즈빵 레시피를 완성했을 때와 같은 일상의 작은 승리들도 기록해요. 춤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고 고백해야겠네요. 마리아는 항상 파티에서 제가 춤추는 걸 보면 발만 끌고 다닌다고 불평했어요. 하지만 73세의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노인센터의 파티에서 80세의 활기 넘치는 테레자 할머니가 저를 끌고 나가 포로를 추게 했어요. 배우기엔 결코 늦지 않았어요. 라고 그녀가 말했죠. 전염성 있는 미소를 지으며. 그렇게 제 춤 여정이 시작됐어요. 매주 목요일 노인을 위한 사교 댄스 그룹에 참여했어요. 처음에는 부끄러움과 밟힌 발뿐이었죠. 오늘날 저는 삼바, 볼레로, 심지어 왈츠에서도 파트너를 리드할 우리 몸이 마음의 기억을 넘어서는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걸 가르쳐 줬어요. 매 스텝, 매 회전은 저를 더 살아있게 만들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멋진 친구들을 사귀었다는 거예요. 수업 후에는 우리 그룹이 항상 모퉁이 빵집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와 웃음을 나눠요. 제 집 서재는 일종의 추억의 도서관이 되었어요. 책장에는 제가 수년간 모은 책들 외에도 작은 보물들이 있어요. 딸 하나가 학교에서 만든 첫 번째 도자기 개구리, 아버지의 회중시계, 마리아와 연애 시절에 주고받은 편지들. 각 물건마다 이야기가 있어요. 할아버지 조항에 부러진 파이프는 그가 저에게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주던 오후를 떠올리게 해요. 어머니의 은색 골무는 제 학교 교복을 만들어주시던 날들로 저를 데려가요. 58년 월드컵의 미완성 스티커 앨범은 학교 문 앞에서 스티커를 교환하던 때를 생각나게 해 미소 짓게 해요. 얼마 전 10살 손자 페드로가 저와 함께 오후를 보내며 이 오래된 물건들을 뒤적거렸어요. 그의 표현대로라면요. 놀랍게도 그 아이는 각 이야기에 매료되었어요. 인터넷 이전의 통신에 대한 학교 프로젝트를 위해 오래된 편지 중 하나를 가져가고 싶어 했어요. 그의 눈을 통해 과거가 의미를 갖는 것을 보는 것은 독특한 경험이었어요. 부엌은 항상 우리 집의 중심이었어요. 마리아가 저에게 밥을 태우지 않고 짓는 법을 가르쳐준 곳이죠. 여러 번의 실패 끝에 딸들이 첫 요리법을 배운 곳이고 매 생일과 업적을 축하했던 곳이에요. 과부가 된 후 부엌은 제 피난처가 되었어요. 오래된 가족 요리법을 되살리기 시작했죠. 어머니의 누렇고 기름 얼룩진 요리책은 제 지침서가 되었어요. 각 요리에는 이야기가 있어요. 비 오는 날 만들던 옥수수빵, 일요일 점심의 전통이었던 닭고기와 오크라 요리, 오직 어머니만이 제대로 만들 수 있었던 파파야 이제 디저트. 매주 토요일 손주들에게 요리 수업을 해요. 단순히 요리법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이야기들도 들려주어요. 빵을 반죽하거나 콩을 양념하면서 시골에서의 삶이 어땠는지, 어린 시절의 성요한 축제가 어땠는지, 할머니 집에서의 오후 차 시간이 어땠는지 이야기해요. 나이가 들면서 시간이 우리의 가장 귀중한 자산이라는 걸 배웠어요.
시계에서 항상 바쁘게 흐르는 그 시간이 아니라 경험과 애정, 일상의 작은 기쁨의 시간 말이에요. 나 자신을 위한 의식을 만들었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감사한 3가지를 적어요. 때로는 중요한 사건들이에요. 증손자의 탄생 같은 것들. 다른 때는 간단한 순간들이죠. 아침 식사의 맛, 멀리 있는 친구의 전화, 창문에 부딪히는 빗소리. 이 연습은 매일이 선물이라는 걸 깨닫게 해줘요. 그날의 도전과 상관없이. 힘든 날에도 허리 통증이 심해지거나 마리아에 대한 위한 간단한 강해질 때도 감사할 저와 동네 친구 3명, 옛 빵집 주인이었던 세바스티앙, 은퇴한 교사 조지, 35년간 우체국에서 일했던 밀턴.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우리는 제 베란다에 모였죠. 하지만 단순한 게임이었던 것이 훨씬 더 큰 무언가로 변했어요. 한 수 한 수 사이에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 두려움, 희망을 나눴어요. 세바스티앙은 의대에서 공부하고 있는 손녀에 대해 이야기했고, 조지는 알츠하이머와 싸우고 있는 아내에 대한 걱정을 나눴어요. 밀턴은 우편 배달부로 일하던 시절의 이야기로 우리를 웃게 만들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모임은 커졌어요. 이웃들이 커피와 과자를 들고 나타나기 시작했죠. 학교가 끝난 후 동네 아이들이 게임을 배우러 왔어요. 곧 목요일은 모두가 기다리는 행사가 되었어요. 더 이상 도미노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소속감 공동체의 일부가 되는 것이 마리아가 떠난 지 10년이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그녀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움을 달래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제 삶에서 중요한 의식이 되었어요. 매주 일요일 밤 책상에 앉아 그녀에게 제 한 줄을 이야기합니다. 작은 성취에 대해 씁니다. 마리아, 믿지 못할 거야. 드디어 네가 그렇게 좋아하던 푸딩을 만드는 법을 배웠어. 손주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줄리아가 화날 때 너와 꼭 닮았어. 심지어 팔짱을 끼는 모습까지 똑같아. 제 걱정거리도 나눕니다. 요즘 조호가 걱정이야. 최근에 말수가 많이 줄었거든. 물론 이 편지들은 보내지지 않아요. 모두 우리의 첫 결혼기념일에 당신이 나에게 준 파란색 상자에 보관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대화를 계속 이어가는 방법이에요. 여전히 당신과 내 삶을 나눌 수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방법이죠. 저는 항상 일찍 일어나는 편이었어요. 시골에서 가져온 습관이죠. 하지만 70세가 넘어서야 도시의 아침의 아름다움을 발견했어요. 공원 산책 중에 다른 이른 아침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시장에서 빵을 파는 프란시스코 씨, 길고양이를 돌보는 콘세 이상 할머니, 그리고 이제는 사진에 전념하는 은퇴한 의사 파울로 박사. 우리는 새벽 클럽이라고 부르는 비공식 모임을 만들었어요. 아침 5시 30분, 도시가 막 깨어나기 시작할 때 만나요. 함께 걸으며 인생에 대해 이야기하고 제 빵집에서 커피를 마시며 마무리해요. 쟤는 특별히 우리를 위해 문을 일찍 열어주죠. 이런 아침 시간에 파울로 박색에서 사진에 대해 배우고 프란시스코 씨에게서 동네 역사를 듣고 콘세 이상 할머니에게서 연민에 대해 배워요. 이런 교훈들은 책에서는 찾을 수 없는 각자의 삶에서 쌓인 지혜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한 달에 한 번 동네 초등학교에 가서 이야기꾼 프로젝트에 참여해요. 지역의 다른 노인들과 함께 아이들에게 우리의 어린 시절 이야기, 민간 전설, 옛날 이야기들을 들려줘요. 텔레비전, 인터넷, 휴대폰 없이 살았던 시절에 대해 이야기할 때 아이들의 눈이 반짝이는 걸 보는 것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에요. 밤늦게까지 거리에서 놀았던 것, 직접 장난감을 만들었던 것, 라디오 드라마를 들으려고 모였던 것에 대한 이야기에 특히 매료되어요.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 이야기들이 세대 간의 다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세션이 끝난 후에는 항상 할아버지나 할머니도 비슷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 공동체의 기억을 살아있게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2020년 팬데믹 기간 동안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마리아의 옛 재봉실을 기억의 도서관으로 바꿨죠.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을 연대순으로 걸어 우리 가족의 타임라인을 만들었어요. 각 사진에는 손으로 쓴 작은 카드로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결혼사진, 1968년 마리아가 네라고 말하며 내 인생을 영원히 바꾼 날. 첫집, 1970년 가구는 거의 없었지만 우리의 행복한 보금자리였죠. 아이들의 탄생, 손주들의 첫걸음마, 가족 모임. 하지만 행복한 순간들 뿐만이 아니에요. 어려운 시기의 사진들도 있어요. 1983년 우리 집을 거의 무너뜨릴 뻔했던 홍수, 마리아가 마지막 날들을 보낸 병원, 그녀 없이 보낸 첫 크리스마스.
우리의 역사가 기쁨과 슬픔으로 만들어졌고 각 순간이 우리를 오늘의 모습으로 만들었다는 걸 배웠기 때문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발견한 가장 큰 깨달음 중 하나는 시간이 인내심 많은 스승이라는 거예요. 시간은 어떤 책도 가르칠 수 없는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행복은 작은 것들에 있다는 걸 배웠어요. 갓 내린 커피향, 창문에 부딪히는 빗소리, 가장 좋은 대화는 서두르지 않고 포옹, 주로 집에서 만든 케이크와 커피 한 잔과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도요. 용서는 단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매일의 과정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움은 우리가 살아온 사랑을 상기시켜주는 부드러운 동반자가 될 수 있다는 것도요. 우리의 상처는 단순히 아픔이 아니라 극복의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저는 항상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젊었을 때는 교회 행사에서 기타를 쳤죠. 마리아와는 아이들이 잠든 후 거실에서 춤을 추곤 했어요. 하지만 70세가 넘어서야 비로소 침묵을 감상하는 법을 배웠어요. 이제 저만의 의식이 있어요. 매일 저녁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안락 의자, 마리아가 오래전에 골랐던 그 의자에 앉아 1시간 동안 조용히 있어요. 제 딸 하나가 말하는 것처럼 명상은 아니에요. 그보다는 나 자신과의 교감의 시간이에요. 이 침묵 속에서 일상의 소음에 가려진 소리들을 들어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오래된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 자부라 나무 잎사귀 사이로 부는 바람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교회 종소리. 이 소리들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제가 누구였고 지금 누구인지를 연결해주죠. 저에겐 특별한 컬렉션이 있어요. 우표나 동전, 미니어처 자동차가 아니에요. 저는 순간들을 모아요. 오래된 신발 상자에 특별한 날들을 대표하는 작은 보물들을 보관하고 있어요. 손주들과 처음 영화를 보러 갔을 때의 티켓, 봄날 아침 정원에서 발견한 벌새의 깃털, 이웃이 사과 파이와 함께 남긴 따뜻한 쪽지. 각 물건에는 날짜와 짧은 설명이 있어요. 2023년 4월 23일, 증손자가 처음으로 나를 할아버지라고 부른 날. 2023년 6월 15일, 마리아의 치즈빵과 똑같이 만드는데 성공한 날. 어떤 이들에겐 별 가치 없어 보일 수 평범한 것처럼 보이는 작은 순간들이 얼마나 특별한지 상기시켜주는 보물들이에요. 마누엘 씨의 오래된 라디오를 고쳐주면서 시작됐어요. 곧 소문이 동네에 퍼졌죠. 호세 씨가 물건들을 고쳐준대요. 점점 이웃들이 고장난 물건들을 가져오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기계뿐만 아니라 수리가 필요한 추억들도요. 우리는 비공식 모임을 만들었어요. 매주 수요일 제 차고에 급조된 작업실에 모여요. 전직 목수인 페드로 씨는 목공에 대해 가르쳐줘요. 저는 공장에서 일할 때 배운 기초 전자공학 지식을 나눠요. 재봉사였던 테레사 할머니는 천수선을 도와줘요. 하지만 우리는 물건만 고치는 게 아니에요. 납땜하는 사이사이에 우리는 이야기도 고치고 꿈도 고치고 깨진 마음도 고쳐요. 마누엘 씨가 말하듯이 여기서는 모든 걸 고칠 수 있어요. 흘러가는 시간 빼고는요. 나이가 들면서 물론 저는 항상 돈에 신중했어요. 단순히 은행 잔고로만 측정되는 게 아니라는 걸 배웠어요. 하지만 다른 형태의 절약도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어려운 날을 위해 미소를 아껴둬요. 긴장된 순간을 위해 친절한 말을 저장해두죠. 활발한 손주들을 위해 인내심을 비축해요. 가족과의 시간에 투자하는데 이게 제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수익이라는 걸 알아요. 제 감정 저축에는 매일 작은 친절을 예금해요. 경비원에게 건네는 좋은 아침, 이웃의 장보기를 도와주는 것, 혼자 지내는 친구에게 전화 한 통. 이런 투자들은 은행 명세서에 나타나지 않지만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삶을 풍요롭게 해줘요. 몇 년 전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증손주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에는 제가 알았던 세상, 제가 목격한 변화들, 그리고 그들의 미래에 대한 제 희망을 적어요. 사랑하는 증손아, 하지만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네가 이 편지를 이미 너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알아주었으면 이 세상에 없을 거야. 전화기에 선이 달려있던 시절, 사진을 현상하는데 일주일이나 걸리던 때, 편지가 도착하는데 며칠이나 걸리던 시절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싶어. 각 편지에는 작은 추억거리를 넣어요. 오래된 사진 한 장, 신문 스크랩, 편지 페이지 사이에 눌러 말린 제 정원의 나무십. 이것들은 만질 수 있는 역사의 조각들이에요. 내 시대와 그들의 시대를 잇는 달이죠. 팬데믹 동안 우리 모두가 고립되어 있을 때 가족의 많은 오래된 요리법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더 이상 아무도 안토니아 할머니의 호박 디저트나
어머니가 일요일 아침마다 만들던 옥수수빵을 만들 줄 아는 사람이 없었죠. 그래서 이 요리법들을 되살리기 시작했어요. 먼 친척들에게 전화를 걸고 나이 드신 고모들과 대화를 나누고 오래된 노트들을 뒤적였죠. 되찾은 각 요리법은 그와 함께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축제 때마다 전통이었던 옥수수 케이크, 일요일마다 가족을 모이게 했던 시골식 달교리. 하지만 단순히 재료와 만드는 방법만 적은 게 아니에요. 각 요리법과 함께 그와 관련된 추억도 기록했죠. 이 우유 디저트는 네 할아버지 조안이 가장 좋아하셨단다. 그는 비결이 인내와 사랑으로 지켜봐야 하는 시럽의 농도에 있다고 말씀하셨지. 나이가 들면서 제 몸의 말을 다르게 듣는 법을 배웠어요. 더 이상 외모와 성과에 집착하던 젊은 시절의 걱정, 많은 듣기가 아니에요. 더 깊고 더 존중하는 듣기예요. 각각의 통증, 각각의 한계는 자신만의 교훈을 가져와요. 무릎이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을 불평하기 시작했을 때 새로운 길과 리듬을 발견했죠. 피곤한 눈이 더 강한 안경을 요구했을 때 다른 감각, 촉각, 냄새, 소리를 더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어요. 제 필요에 맞춰 매일 아침 운동 정원에서 스트레칭을 하며 식물들과 대화를 나누어요. 오후에는 동네를 천천히 걸으며 집들, 나무들, 사람들의 변화를 관찰해요.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 중 하나는 시간에는 다양한 맛이 있다는 거예요. 시계로 시간을 재는 연대기적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행복할 때는 너무 빨리 지나가고 슬플 때는 느리게 흐르는 마음의 시간이 있죠. 그리고 특정 순간들을 영원한 것처럼 보존하는 기억의 시간이 있어요. 후회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법을 배웠어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그 교훈들은 제 안에 간직되어 있어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그에 대해서는 오직 희망만 있을 뿐이죠. 제가 진정으로 가진 것은 현재, 지금 이 순간 제가 살고 있는 이 소중한 순간이에요. 가끔 저녁 무렵 제 베란다에 앉아 제가 남길 유산에 대해 생각해요. 물질적인 재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저 시간이 데려가는 물건일 뿐이죠. 제가 말하는 건 이 여정을 통해 만들어온 사랑, 이야기, 가치의 유산이에요. 제 손주들이 선물을 주던 할아버지가 아니라 자두나무를 심는 법, 이야기를 들려주는 법, 모든 것의 시간을 존중하는 법을 가르쳐준 할아버지로 기억하길 바라요. 제 얼굴의 주름 하나하나가 함께 나눈 미소였고 흰 머리카락 하나하나가 배운 교훈이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제 세 번째 증손자 미구엘이 태어났어요. 그 작은 생명체를 팔에 안은 이 시간의 기적, 삶의 무한한 순환에 대해 생각하게 됐어요. 그의 눈에서 제 아이들, 제 손주들의 눈에서 봤던 것과 같은 반짝임을 봤어요. 마치 인생이 제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봤죠, 호세. 모든 것이 계속됩니다. 저는 단지 삶이라는 이 거대한 사슬의 한 고리일 뿐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어요. 각 세대는 자신만의 이야기, 자신만의 투쟁과 승리를 가져와요. 이제 제 역할은 과거와 미래를 잇는 다리, 기억의 수호자이자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회고록을 마치며 감사함으로 가득 찬 마음을 느껴요. 제 아이들이 자라고 손주들이 어른이 되고 증손주들이 세상에 오는 걸 볼 수 있게 해준 긴 삶에 대한 감사, 제 길을 지나간 모든 사람들, 그들의 일부를 제게 남겨준 이들에 대한 감사. 마리아는 인생이 책과 같다고 말하곤 했어요. 매일이 새로운 페이지고 매년이 다른 장이라고요. 어떤 장은 즐겁고 어떤 장은 슬프지만 모든 장이 우리 이야기를 말하는 데 중요해요. 오늘 75세의 나이에 저는 아직 쓸 페이지가 많이 남아있다는 걸 알아요. 얼마나 많이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그 페이지들을 사랑으로, 지혜로, 제가 소중히 여기게 된 단순함으로 채우고 싶어요. 그리고 이 회고록을 읽는 당신이 제게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면 이것이었으면 좋겠어요. 인생은 서둘러 살기에는 너무나 자신을 재발견할 기회예요. 나이에 상관없이 당신은 언제나 새로운 장을 시작할 수 있어요. 어머니가 자주 인용하셨던 속담처럼 말이에요. 인생은 우리가 숨 쉰 횟수로 측정되는 게 아니라 숨이 멎을 만큼 감동적인 순간들로 측정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이 회고록을 마무리합니다. 마침표가 아닌 줄임표와 함께 삶이 있는 한 들려줄 이야기가 있고 살아갈 사랑이 있으며 축하할 순간들이 있을 테니까요. 사랑을 담아, 호세.